예, 며느라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하고 주방 청소 좀 싹 해놔라. 네? 오늘 이따가 저녁에요? 그래. 그리고 네 시애비 아직 몸 많이 불편하시니까 오는 김에 바닥 청소랑 환기도 싹 하고. 어머님 오늘 집에 안 계세요? 일이 생겼다. 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집에 있으면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니?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 제가 최근에 막 승진이라서 일이 많이 바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간단한 건 어머니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말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다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그저 네 하는 게 다였어. 어디 못 배운 집안도 아니고 어른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저도 다른 일들은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저도 시간 내기가 빠듯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시끄럽다. 이게 말대꾸 하지 말래도 계속 말대꾸를 하네. 잔말 말고 오늘 오면 위에 시킨 것 말고도 네 시애비 옷이랑 약까지 전부 정리해 놓거라. 네. 어머님, 아버님 집에 온 김에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두 분 다 오지 않으셔서 연락드려요. 오늘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 주방부터 거실 바닥 청소랑 시아버지 옷장 정리 등 다 마쳤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어? 오늘 며느라가 왔다 갔어? 뭐야,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여보, 당신 오늘 집에 없었어? 아까 나한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선자네 집에 가 있었다는 말이었지. 하루 종일 실내에 있었다고. 선자 이모? 선자 이모 지금 호주에 그 집 아들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 집 이번에 손자 봤다며. 얘는 선자 돌아온 지가 언젠데. 그럼 내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선자네 집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뭐니?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헷갈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바쁜 며느리 오라가라 하며 쓰나. 당신은 선자씨랑 놀고 오는데 일하다 온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오기 전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괜히 애 맨날 오라가라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당신이 좀 해. 맨날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리하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이 남으셨던데. 바쁘시다고 건너뛰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도 이게 문제구나. 알았다. 내 앞으로는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마. 이번에 차장 달았다며. 일은 좀 괜찮니? 전임자가 일을 너무 망쳐놔서 잘못 처리해 놓은 일들 전부 수정하느라 애 좀 먹고 있어요. 그것만 다 처리되면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워낙 똑부러지다 보니 앞으로 잘 적응할 게다. 조금만 더 고생하렴. 네, 아버님. 예, 너 내가 시킨 일을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니? 앞으로 나와의 일은 나한테만 말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도록 해라. 알겠니? 제가 시댁에 다녀온 얘기를 가족들한테 아예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저는 오히려 간 김에 인사를 드리고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말 청소만 하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토를 다니? 아까 낮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른 말에 토 달지 말라고. 공부만 잘했으면 뭐하니?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막 승진해서 일이 바빠요. 자잘한 건 조금 두었다가 주말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랑 시댁도 먼데 자꾸 이렇게 평일에까지 일을 시키시면 저 못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얘, 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건 또 뭐니? 너 내가 우습니? 어? 회사에서 그 승진인가 뭔가 했다고 내가 우스워? 아니요, 어머님.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처럼 바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없이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시끄럽고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 알겠어? 말대꾸 없이 얌전히 내만 해라. 일 시킬 때도. 알겠어? 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왜, 뭔데? 아니, 어머니가 요즘 따라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 내가 웬만한 일들은 주말에 찾아뵐 때 할 텐데 정말 자잘한 집안일 같은 걸 자꾸 맡기시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다는 것도 그래서 다녀온 거야? 나는 당신이 왜 갑자기 평일에 엄마를 찾아갔나 싶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선에서 좋게 잘 말씀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즘 회사에서 일 많아졌다, 시간이 빠듯하다 말씀드려도 고집이시니까.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피곤한데. 아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동안 고생했어. 다음에는 그때그때 나한테 말을 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지? 어머님이야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밖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나한테 일을 떠넘긴 적은 없으셨잖아.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 전에도 외출이 잦았다고 해도 요즘은 훨씬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필 당신은 막 승진해갖고 일도 많은데. 예전 같으면 시댁 들렀다 와도 나는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30대 때는 야근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 왜 운동하던 거 요즘은 안 해?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야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인데. 아휴,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생각만 하면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또 시댁 가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날을 좀 줄여볼게. 당장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둘이 등산이나 다녀올래? 오전에 간단하게 산 타고 와서 오후에 마사지 받고 호캉스 좀 하자 우리. 응? 우리 둘이? 그럼 애들은? 혹시 장모님 괜찮으시면 잠깐 외할머니 집에 보내면 안 될까? 애들이 아무래도 장모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마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 이번 주말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는 데에만 집중하자. 알았어. 고마워, 남편.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애들 좀 엄마 집에 맡겨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야 좋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이랑 둘이 운동하고 휴식도 하고 오려고. 일이 그렇게 바빠? 몸이 뭐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그래? 아니야,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야. 그냥 체력이 조금 부족해진 것 뿐이지 뭐. 건강검진 받아도 깨끗하기만 해. 그래, 알았어, 다녀와. 운동은 어떤 운동 하려고? 등산하려고.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하고 와서 푹 쉴 거야. 그래, 맑은 공기 좀 충분히 쐬고 와. 산은 어디로 가게? 아차산 가려고. 근처에 괜찮은 호텔도 있어서 가기 좋겠더라고. 어머, 잘됐다. 그러면 너 다녀오면서 애들 데리러 올 때 약과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요즘 그 근처에 약과 맛있는 데 있다던데. 아유, 엄마, 단 것 좀 그만 먹어. 당 수치 좀 좋아졌다고 관리 이렇게 안 할 거야? 시끄러 이거사. 단 거 먹는 게 얼마만인 줄 알아? 꼭 사와. 알았지? 알았어. 산도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겨.
고마워. 여보, 나 여기 차 계속 대고 있기가 힘들어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나오면 조금 전에 내린 데서 기다려. 어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조금 천천히 돌아도 될 것 같아. 알았어. 유명한들 하더니 아줌마들도 엄청 많네. 그러게, 좀 전에 보니까 우리처럼 가볍게 등산하고 들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여보,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오는 거 어머님께 말했어? 엄마한테? 아니, 그냥 쉰다고만 말씀드렸지. 어디 가는지까진 말씀 안 드렸어. 왜?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뭐? 엄마가 왜 거기 계시지? 어떤 남자분과 같이 계신데? 그래? 누구지? 인사드렸어? 아니야, 여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일단 잠시만, 나 계산 좀 하고. 지금 가면 돼? 지금 간다. 여보, 일단 빨리 오고 어머님한테 혹시나 연락하지 마. 알았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앞에 파란 중형차 보여? 보여. 나 타자마자 그 차 따라가자. 뭐? 왜? 2시간 뒤. 너희 진짜 네 애비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들쑤시지 말라고. 엄마가 허튼 짓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은 엄마가 큰 소리 칠 때예요. 앞으로는 외출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그 아저씨 만나면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뭐? 지금 네 엄마를 가두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와이프가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해도 엄마,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바람피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걸린 게? 예, 며느라가. 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나 가둬놓을 거면 차라리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어차피 집구석에만 있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왜요? 여지껏 저한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일하라는 것도 다 외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요즘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엄한 내 와이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풀이할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사는 집 엄마가 관리하세요. 잘 다녀왔어? 뭐래? 아버님은 괜찮으셔? 그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나 봐. 엄마가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약은? 아버님 약은 꼬박꼬박 드셨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 당분간은 병원에 좀 다니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대. 나라도 좀 같이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자꾸 바빴어서 미안해. 이제 급한 거는 다 처리됐으니까 내가 더 신경 많이 쓸게.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도대체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 거야? 아이 참. 어머님은 그래도 요즘에는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어.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는데 혹시 잠깐 외출하셨어요? 10분 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간다 가. 아휴, 요 앞에 마트에 참기름 좀 사러 갔다 온 거야. 참기름이 뚝 떨어져갖고. 딱 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닥달을 하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라 요즘 뉴스 보면 워낙에 세상도 험하고 분명 어머님이 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없다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해놨어? 밥도 앉혀놓고 국거리도 시작했어요. 알았다. 내가 나오면서 여기 앞집 것까지 사와서 거기도 들렸다 갈 거야. 요리 알아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안방 청소도 좀 해놓거라. 앞집 들렀다고 오신다고요? 어머님, 그럼 집에는 늦게 들어오세요? 내가 언제 들어가든 뭔 상관이니? 이제는 하다 너까지 날 감시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오시는 시간대 맞춰서 해놓으려고요.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괜히 지금 해놨다가 이따 오실 때쯤 요리가 다 식을까 봐 여쭤본 거예요. 바깥 양반도 오늘 늦는다 했으니 그냥 해놓고 넌 가. 나도 늦을 것 같고. 여기 앞집이야. 괜히 네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전화 오게 만들지 말아라. 알았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갈 때 음식물 쓰레기도 다 처리하고 가. 알겠니? 네, 어머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 또 며느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구나. 내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닭달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앞집에 어디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셔야겠어요? 아니, 나는 네 아빠 아프면 집구석에만 지방령처럼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거니? 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제 와이프한테 미루시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딴 아저씨 만나고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자꾸 다른 남자들 만나다가 아버지가 알게라도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얘기해 그럼. 네 아빠한테. 나 바람났다고 아예 다 얘기하던지. 하도 닭달을 해대니 나도 이제 무서운 거 없다. 엄마야말로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빠 충격받으실까 봐 말 못할 거 알고 아예 막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엄마 마음대로 사셔보세요. 한 번만 더 제 눈에 엄마가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발각되면 그때는 저도 아빠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아예 두 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뭐라고? 이 불효막심한 놈. 지금 네 부모 갈라서게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시란 말이에요. 좀. 제 아내 이제부터 시댁에 저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보낼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아빠 잘 살피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이거 가만 보니까 너 괜히 네 아빠 모시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자주 만나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세요. 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한 달 후. 얘들아, 혹시 너희 애미 못 봤니? 네? 아버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사람이 집에 왔는데 없구나. 이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아버님, 어머님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그래, 집안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안 사람 짐은 좀 없어진 것도 같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왜, 무슨 얘기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엄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시더라고요. 여보. 뭐?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엄마가 요즘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거 그거 다 친구들이 아니라 운동하다가 만난 다른 아저씨예요. 저희도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들키신 건 한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니, 안 사람이 왜 다른 남자를... 아버님,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갈게요. 아버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최근 들어 집에도 아버지한테도 계속 소홀하게 하셨잖아요. 괜히 애꿎은 제 와이프한테 성질만 부리시고. 그게 다 마음이 떠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 알겠다. 너희 둘 다 그동안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겠구나. 집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며느라가도 너도 전부 오지 말고 돌아가. 나는 조금 더 연락해보다가 안 오면 알아서 정리하고 잠드마. 늦었으니 너희도 얼른 집에 가서 일 봐라.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희 그럼 내일 일 끝나자마자 갈게요. 오늘은 마음 잘 추슬러 보시고 내일 봬요. 그래, 알았다. 이틀 뒤. 네 엄마가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잘 되었다. 너희 오늘 끝나고 집에 좀 오너라. 이런 얘기를 왜 애들 있는 데서 해? 당신이랑 나랑 있는 일을. 당연히 애들도 알아야지. 당신한테 받아낼 위자료도 있고 애들한테 미리 증여해줄 재산도 있으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위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바람펴서 이혼하는 주제에 몸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뿐만 아니야. 당신이랑 바람피는 그 자식도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희 진짜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먼저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외박하고 잠수 탄 건 엄마예요. 아버지가 더 소갈이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대로 위자료 갚을 준비나 하세요. 누가 바람을 핀대? 내가 다른 남자 생겨서 이혼하자는 줄 알아? 네 애비가 허구한 날 집구석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일에만 매달려 사니까 그러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괜한 아버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버지 옛날부터 제 졸업식, 운동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느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에 매진하신 건 엄마랑 저 먹여 살리느라 그러셨던 거지. 정말로 집안 살림 나 몰라라 한 사람은 엄마였잖아요. 됐다. 시끄럽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미리 너희한테 거의 다 양도해주고 남은 재산으로 속 편하고 평온하게 살아보련다. 알겠니? 당신 진심이야? 아니,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럼 차고 넘치지. 엄마는 지금 당장 이 일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빚쟁이 되고 싶지 않으면요.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것 같아? 나도 똑같이 뭔 청구인가 위자료 그거 할 테니까 기다려. 알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정말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연락부터 해서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쁘끄럽게 외도를 저지르고 선하게 살지 못하더니 결국 지금은 쪽방 하나도 못 구하는 서러운 처지가 되었네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듯합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몫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면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에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의에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거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을 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 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 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졌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